계속해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임플란트 보철이 내용이 많아서 이제 세 번째 얘기로 지대, 우리가 자연치에서 어바트먼트 그러면 지대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지대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예전에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잇몸 바깥으로 한 1, 2mm 나와서 여기서부터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요런 잇몸 바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를 딱 봤을 때 잇몸 바깥에 이렇게 금속이 보이고 하니까 좀 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게 애초에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임플란트는 이게 티타늄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바로 뭐 어떤 뭐 금속 같은 걸 다른 이종 금속을 얹혀 놓으면 티타늄하고 금속 사이에 이렇게 전기 작용 같은 게 생겨서 이 권류착, 오스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좀 지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다 티타늄으로 만든 어바트먼트,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어바트먼트를 얹혀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기 싫잖아. 보기 싫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코니컬 어바트먼트 내지는 뭐 이세티콘 이렇게 콘처럼 생겼잖아요. 이세티콘 어바트먼트에서 요 마진을 잇몸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어바트먼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뼈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임플란트가 이 치아의 방향하고 조금 삐딱하게 심겨졌다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앵글드, 뭐 프리앵글드, 뭐 앵귤레이티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그런 각이진 어바트먼트라는 게 있었다. 대략 초기에는 이런 어바트먼트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보여주면 여기서부터 다시 인상을 떠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인상을 떠가지고 만들었었다고. 근데 이게 요만큼이 잇몸 높이였으니까는 이게 보기 싫으니까 잇몸보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뭐 이세티콘 어바트먼트라고도 하고 코니컬 어바트먼트라고도 하고 이런 게 나왔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어바트먼트 위에다가 다시 무슨 골드 실린더라는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웩스업을 해가지고 붙였었거든. 뭐 나사로 고정하든지 어쨌든. 그걸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쓰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전에 치료하신 분이 오신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이제 부속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바트먼트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느냐. 예전에 여기 봐요. 이게 잇몸보다 조금 위에서부터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 조직의 두께보다 조금 높은 걸 골랐어야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조직의 두께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합치하고의 거리, 뭐 요건 또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꺾어야 돼. 이것도 뭐 한 35도까지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바트먼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요걸 고려를 하면 돼요. 시멘테이션을 할 거냐, 스크루를 할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싱글로 할 거냐, 멀티플로 할 거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임플란트고 여기 어바트먼트야. 여기다 딱 꽂고 요때부터 인상을 뜨기 시작한 거야. 요때부터. 이때는 우리는 이제 요즘은 여기서 인상을 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골드 실린더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다가 보철물을 만드는 어바트먼트 스크루를 이걸로 쪼여. 그 다음에 요 스크루 안에 또 구멍이 있어서 요 골드 실린더를 여기다가 쪼여 넣는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조각으로 된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뭐 임플란트하고 어바트먼트 골라 넣으면 끝이지만, 그지? 이건
이건 이제 힐링 어바트먼트고, 조직의 두께를 재는, 요런 조직의 두께를 재는 자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그냥 뭐 여자가 없으면 이렇게 뭐죠, 그 프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재볼 수도 있죠. 프로브 같은 거. 그리고 오버덴처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오버덴처 할 때 이렇게 따깍따깍 하는 거, 로케이터라는 어바트먼트를 쓸 때는 잇몸보다 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잖아, 그지? 여기 보세요. 이게 마스터 캐스트, 잇몸 구강내 상태랑 똑같은 상태라면 인상을 떠서 요 조직의 두께를 티슈 메저링 포스트니 뭐니 해가지고 요런 걸 대봐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도 이런 부속들은 이제 다 없어졌겠죠. 티슈 메저링 포스트라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합체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잇몸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어바트먼트를 쓰면 여기다 이를 만들 공간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밑에서부터 시작한 어바트먼트를 써야 된다든지, 그런 대합체하고의 거리도 또 고려할 사항이 되고, 여기 보시면 UCLA 어바트먼트라는 거는 요 나사로 이렇게 쪼였을 때 제일 좁은 게 3.5mm.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어바트먼트도 나는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략 대합체하고의 거리가 한 4mm 이상은 돼야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뭐 조금 깊게 심는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 임플란트 플랫폼에서 대합체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4mm 이상은 돼야 돼요. 한 5mm 정도 이상 돼야 되겠죠. 뭐 여기 막는 재료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어바트먼트라는 걸 쓰면, 여기 봐요. 이 어바트먼트 그 다음에 골드 실린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5.5mm, 최소 5.5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합체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런 어바트먼트는 못 쓰겠죠. 그죠? 예. 코니컬 어바트먼트는 뭐 그거보다 좀 더 높았었고. 예. 옛날 얘기지만 참고 삼아 또 요즘에도 가끔 응용되는 게 있으니까. 각도도 보세요. 각도도요. 여기는 이게 15도, 25도, 35도 이렇게 각도가 진 어바트먼트를, 이가 삐뚤어졌어. 여기 치아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건 몇 도짜리를 고를까 할 때 저런 걸 딱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봐서 15도, 25도짜리를 쓰니까는 대합체하고 맞네. 25도짜리를 쓰고 거기에 조직의 두께는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 어바트먼트, 앵글드 어바트먼트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부속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싱글이냐 멀티플이냐 할 때는, 멀티플 할 때는 어바트먼트를 뭐를 쓰라고 그랬죠? 뭐를 쓰라고 그랬죠? 응? 넌 헥스, 헥스를 안 잡는 거. 연결을 하면서 헥스까지 딱딱 맞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헥스가 조금만 돌아가도 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멀티플일 때는 넌 헥스를 쓰고 싱글일 때는 헥스를 쓴다. 근데 보통 이제 어바트먼트를 연결해서 보철만 이제 뭐 의뢰한 치과에로 보내서 해줄 때는 항상 헥스로 따로 하라고 그랬죠. 그 이제 속에 시멘테이션을 할 때는 전부 헥스를 잡고 그 다음에 갖다 끼는 걸로 한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네?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임플란트 아날로그라는 거를 모델에다 꼽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인상을 떴기 때문에 어바트먼트 아날로그라는 거를 모델에다가 꽂았던 거예요. 뭐 임플란트 아날로그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싱글인 경우에는 이렇게 헥스 어바트먼트 내에 헥스를 어바트먼트 안에 항상 이런 헥스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바트먼트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내가 공부할 당시에 스탠다드 어바트, 코니칼, UCLA, 프리앵글드 어바트먼트 포스트. 요즘에 주로 쓰는 게 이거예요. 그냥 어바트먼트 포스트라는 거. 뭐 논 로테이팅 STR 뭐 이건 뭐 싱글 투스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거고 뭐 테이퍼드 어바트. 요거는 이제 오버덴처 같은 데 들어가는 어바트먼트였고 오버덴처에는 이제 뭐 요런 거를 쓰거나 요런 거를 쓰거나 이제 주로 자 스탠다드 어바트먼트예요. 스탠다드 어바트먼트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골드 실린더라는 걸 꼽아서 거기서 보철이 시작된다. 스탠다드 어바트먼트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의 두께에 따라서 이런 스탠다드 어바트먼트를 뭘 고를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바트먼트가 다 나와 있네. 다음에 코니칼 어바트먼트라는 거 아까 얘기한 여기 약간 이게 예전에 만든 어떤 이제 국산 임플란트 회사에 지금은 이제 이름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바뀐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든 국산 부속들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어바트먼트를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 어바트먼트를 넣고 그럼 어바트먼트에서부터 인상을 떠야 되니까 어바트먼트에 따라서 임프레션을 뜨는 그 재료들이 또 다 달랐죠. 네? 임프레션 코핑이 다 달랐어. 어바트먼트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캐스트에는 이런 어바트먼트 아날로그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에서 그냥 임플란트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쑥 가다가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게 임플란트고 임플란트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자.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야. 어바트먼트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그냥 임플란트에서부터 바로 보철물을 만들자. 그래서 예, 이런 임플란트 위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다가 왁스업을 하고 캐스팅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름을 UCLA 어바트먼트라고 했어요. UCLA. 뭐 UCLA 대학에서 개발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그 UCLA의 이름을 하나 또 무슨 뭐 캐스터블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지만 네, 이런 어바트먼트 여기다 이렇게 왁스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이게 이제 UCLA 어바트먼트를 쓰려면 어떻게 돼? 임플란트 수준의 임플란트 높이에서 인상을 떠야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프레션 코핑 그러면 임플란트 아날로그가 되겠죠. 뭐 캐스트에 들어가는. 네? 자, 앵글드 어바트먼트. 앵글드 어바트먼트도 이게 봐요. 15도, 25도, 35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조직 두께를 또 얼마나 두꺼운 조직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가 이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임플란트에다 고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보철물을 만들었던 거지. 앵글드 어바트먼트라는 게 있었다. 뭐 프리 앵글드 어바트먼트 회사마다 이름을 좀 앵귤레이티드 어바트먼트 이렇게 붙인 것도 있었고 그냥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요즘에 쓰는 거는 주로 이런 거예요. 그죠? 어바트먼트 포스트라고 그냥 임플란트에다가 그냥 이런 거를 갖다가 연결해 버리자. 그래가지고 자연치처럼 만들자. 그런 얘기지. 어바트먼트 포스트. 근데 이거는
요거는 이 어바트먼트 포스트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헥스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요즘에는 다 헥스를 잡고 이렇게 조일 수 있게 하잖아요. 투 피스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치아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 자체를 임플란트에다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높이가 조직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예전에 지금 뭐 어바트먼트 포스트라고 했던 그런 거를 쓸 때는 이렇게 조직의 두께. 우리는 그냥 가장 짧은 거를 그냥 써서 이렇게 보철을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임플란트 다 해서 보철만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는 경우에는 인상을 뜰 수 있게 조직보다 약간만 내려가는 요 조직 두께에다가 항상씩 헥스가 잡히는 거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어바트먼트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조직의 두께하고 싱글이냐 멀티플이냐 이것만 고려하면 되죠. 투피스 어바트먼트 포스트라고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안 올라가죠. 이거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넣어. 그리고 필요한 만큼 잘라. 그러니까 구멍을 따로 메꿀 필요가 없었어. 그냥 이걸 필요한 만큼 잘라서 이렇게 이거를 자르면 이것도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죠. 디자인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요즘에 사용하는 거 정도 알면 되죠. 싱글 투스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치아 하나만 할 때는 이 회전에 대한 저항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걸 써서 그냥 STR, 싱글 투스 레스토레이션 했던 거고 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버덴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